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세종증권 매각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유명한 외교부 장관은 북핵 검증 관련 합의문의 실효 채취가 표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기업들의 수익성이 5년여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검은 지향이 덮친 태안 앞바다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증권 매각에 개입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근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건평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 자료와 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건평 씨는 지난 2005년 2월 경남 김해시 진영읍 근처에서 고향 후배인 정광용 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욱 사장을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평 씨는 홍 씨로부터 자회사인 세종증권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정재근 회장에 부탁해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결국 세종증권은 지난 2006년 1월 농협중앙회에 매각됐고 건평 씨는 그 대가로 같은 해 2월 27일쯤 29억 6천만 원이 입금된 홍기욱 씨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에서 20억 원 이상이 건평 씨 몫이었고 지금까지 수사 결과 건평 씨가 직접 받은 현금은 2006년 4월을 전후로 3차례에 걸쳐 건너간 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건평 씨는 오늘 구속되면서 공모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전체를 인정하지는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차기 북핵 6자 회담에서 채택할 북핵 검증 관련 합의문의 실효 채취가 표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실효 채취를 한 뒤 검사하는 행위가 보장된다는 게 6자 간에 확인되고 문서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일정에 동의한 만큼 오는 8일 베이징에서 6자 수석 대표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다시 100%를 넘어서고 영업이익률은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9%로 지난 분기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도 104.3%로 지난 2004년 1분기 이후 다시 100%를 넘어섰습니다. 검은 재앙이 태안 바다를 덮친 비극이 오는 7일이면 만 1년이 됩니다. 허베스피트호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태안 지역을 윤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불과 1년 전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던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재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의향리 태배해안은 사고 당일과 마찬가지로 방제복으로 중무장한 주민들이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흡수하는 하얀 흡착지가 순식간에 검게 변할 정도입니다. 한 달 더 했지. 근데 계속 나오는 거야. 파도 나오고 또 파도 나오고 그냥.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시커먼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끊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육지 사람들 하는 말대로 하면 다 닦아졌다고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상 오늘 와서 보시는 바가 저렇게 생겼는데 1년 동안 했다고 해도 지금 보면 지금도 똑같잖아요. 하지만 정부와 태안군은 지난 6월 방제 작업을 종료하고 서둘러 해수욕장까지 개장했습니다. 그나마 국립공원 예산을 돌려 방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곧 중단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파래의 이상 증식 등 생태계 파괴 징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와 복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태계 전반에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단하지 말고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오해 기름 유출 사고는 삼성 예인선단 측의 잘못이 더 크다는 2심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삼성 예인선단이 항해 중 급격한 기상 변화에 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 삼성 T5호의 예인줄이 끊어져 부선 삼성 1호가 허베이 스피리트 쪽으로 떠밀려가서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했습니다. 해양 오염과 관련해서는 충돌로 인해 기름이 유출돼 발생한 것이지만 오염이 확대된 것은 유조선 측의 부적절한 비상 대응과 소극적인 유출 방지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기피를 위해서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축구 선수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도 김민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36살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축구 선수들 45명과 공모해서 병역 감면을 받으려는 선수들에게 무리하게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영어회화 학원의 수강료가 서울 시내 지역별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서울 시내 25개 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강남구가 24만 5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싼 곳은 중구 13만 6,100원으로 강남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학원이라도 수강료 차이가 4만 8천원에서 56만 7천원까지 나는 등 지역에 따라 학원의 수강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소식입니다. 벤 스틸러가 연출 각본 주연을 맡은 트로픽 선더는 전쟁 영화 촬영장이 진짜 전쟁터가 돼버린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 벼랑 위의 포녀는 가출한 물고기 소녀 포녀와 어천마을 소년 소스케와의 좌충우돌 모험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트로픽 선더는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스타 턱 스피드맨과 연기파 배우 커크 라자러스 등 6명의 스타들이 서로 고집을 부리는 통에 영화 촬영장은 엉망이 되는데요. Tug Speedman is an action star who was sort of big in the 90s, and his last few films have not done very well, so he's seen his Scorcher franchise really go down the tube. So he's looking to reinvent himself, and he's just coming off of this really bad failure, so he needs the movie Tropic Thunder to work to get his career back on track. 신인 감독은 영화사 사장 그로스맨에게 심하게 문책을 당하자 이들을 세트장이 아닌 밀림으로 데려가서 촬영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촬영장은 마약 조직의 근거지로 군복을 입은 배우들을 진짜 미군으로 오해하고 배우들은 영화 촬영으로 생각하고 연기를 펼치는데요. 예측 불허 코미디 트로픽 선더에서 벤 스틸러와 잭 블랙은 엽기적인 유머와 코믹한 연기를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4년 만에 신작 벼랑 위의 포녀를 내놓았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은 엉뚱한 물고기 소녀 포녀는 따분한 바다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육지로 가출하는데요. 포녀가 유리병에 갇히는 위기에 처하자 해변에 놀러 나온 소년 소스케가 포녀를 구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녀의 아빠인 후지모토에 의해서 포녀는 다시 바다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포녀는 이 난관을 뚫고 소스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벼랑 위의 포녀는 물고기 소녀 포녀와 5살 소년 소스케의 사랑과 우정, 모험을 그린 3장 영화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집속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터지지 않고 땅속에 묻혀있다 갑자기 터져버려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집속탄 사용 금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8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이 오랜 노력 끝에 많은 국가들이 노르웨이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속탄 금지 조약에 사인을 하는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노르웨이 오스로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107개국이 집속탄 사용 금지 조약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집속탄 희생자의 98%는 민간인이고 그중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 라오스와 레바논이 가장 먼저 서명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등 4개국은 이미 비준 절차까지 완료했지만 조약 발효를 위해선 3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 총리는 각국의 신속히 비준을 마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양한 장식품들이 달린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6m 높이의 트리에 달린 370여 개국의 장신구들은 미국 전역에서 보내와 정성스럽게 꾸며졌습니다. Our youngest artist is an 8-year-old girl from Virginia who put the cardinal, the state flower of Virginia, on her ornament. And our oldest artist is a 90-year-old man from New York who painted Teddy Roosevelt on his.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데요. 백악관에는 연말까지 6만여 명이 방문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경하고 부시 부부와 연말연시를 함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 인근의 한 고속도로. 뒤집힌 버스 안에 갇힌 사람들이 구조대원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기원전 2600년 전에 세워진 고대 도시 카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형 버스와 소형 버스가 충돌해 운전사 등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을 입은 관광객들은 주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3.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